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전 세계 수영 동호인들의 축제인 마스터즈 대회가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80여 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마스터스 대회 개막을 앞두고 선수들이 실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외국에서 참가하는 선수들도 속속 입국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84개 나라에서 선수 4,000명을 포함해 코치와 가족 등 5,600여 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They're several times over world champions, and it's an incredibly difficult tournament to win, and we like the challenge and we love the travels. 한국 선수단이 1,000여 명으로 가장 많고 일본 선수도 미국 다음으로 많은 270여 명이 등록했는데 무역 전쟁 분위기 때문에 실제 참가자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대회 최고령 참가자는 93살의 일본 할머니 선수. 마스터스 대회는 비슷한 나이대나 클럽별로 실력을 겨루는데 이 나이대에 혼자 자유형과 배영에 출전하기 때문에 완주만 한다면 금메달은 이미 따놓은 셈입니다. 세계 선수권과는 달리 마스터스 대회는 참가자들이 등록비와 참가비를 내고 먹고 자는 것도 알아서 해결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이나 쇼핑, 그다음에 지역의 문화 탐방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은 분들이 휴가 개념으로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준비하는 체제를 좀 거기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기 종목은 하이다이빙을 제외한 5개 종목으로 아티스틱 수영과 수구 경기가 먼저 시작하고 개회식은 경영 경기 직전인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대회 조직위는 누구나 모든 경기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광주 마스터즈 수영대회 기간 동안 폭염에 대비한 다양한 대책이 추진됩니다. 광주시와 대회 조직위원회는 세계 수영대회 기간 동안 설치했던 경기장 차양막과 관람객 폭염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과 각 경기장병 냉방 시설을 마스터즈 대회 기간 동안에도 계속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장 주변에 2시간 간격으로 하루 4차례 살수차를 운행하고 의사 8명 등 총 85명의 의료 인력을 대기시킬 계획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도 정말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푹푹 찌는 무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에서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아침 기온은 25.7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36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1,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 살펴보시면 광주 전남 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높은 단계인 폭염경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 중입니다. 현재 일본 부근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내일 오후면 서귀포 해상까지 다가오겠고 수요일 통영의 육상에 충주를 거쳐 목요일 새벽이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내일과 모레 우리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최고 6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해안 지역에는 5에서 20mm가량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폭염으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온열 질환 증세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9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축 폐사도 잇따라서 전남 지역 농촌 139곳에서 닭과 오리, 돼지 등 8만 3천여 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립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광주행사위원회에 따르면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와 광주시청에서 추모 사진전과 함께 다큐 영화가 상영됩니다. 또 오는 16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김 전 대통령이 일생 동안 추구해온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통일을 재조명해보는 학술대회가 열립니다. 18일에는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추모식과 함께 소설가 황석영 씨의 특별 강연이 진행됩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맞서 일선학교에서 역사 교육이 강화됩니다. 장휘구 광주시 교육감은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경제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계기 수업 자료를 개발해 개학과 동시에 모든 학교에서 계기 수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 현장 곳곳에 남아있는 친일 잔재 청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주 우리나라에 대한 추가적인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정부의 조치를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대응에 나섰는데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한 그 의도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 일본 대일 관계와 관련해서 세 가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한국과 일본 정부 간에 체결됐던 위안부 협정이 백지화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징용 판결과 관련해서 직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속이 된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결과가 징용 위로금 판결과 일본 기업에 대한 위로금 배상을 요구하는 판결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세 가지 조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경 대응이 이번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에 문 대통령이 맞대응 방안이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좋은 것,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양쪽 모두 손해라는 거고요. 외교적 문제는 외교로 푸는 게 좋다라는 것. 우선 그런 대원칙 하에서 일본과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특사를 파견하는 문제를 일단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 수입에 의존해왔던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예산, 지원책들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 마련하고 있고요. 네. 군사적 압박 그리고 한미일 동맹 체제와 관련해서 지소미아 폐기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맞대응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지소미아라고 하죠.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정. 지금 파기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우선 8월 24일이 시한입니다. 원래 이 협정은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협정 파기를 통보하지 않은 이상 자동 연장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네.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협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은 위성, 이지스함, 지상 레이더, 조기 경보기, 해상 초계기 등을 통해서 수집한 영상 정보 등을 한국에 제공하고요. 한국은 휴민트라고 하는데요. 탈북자들을 통해서 얻은 인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하는 이런 협정입니다. 네. 정보의 양으로 보면 일본으로부터 받는 양이 우리가 일본에 주는 양보다 훨씬 많습니다만 상징적인 것은 한미일 군사 안보 동맹 체제를 상징하는 것이 이 협정인데 이 협정이 깨졌을 경우 이 한미일 군사 안보 동맹의 파기라는 위협이라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본의 이번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강제 이행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십니까? 강제징용 배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애초에 그 문제로 시작된 현재의 사태이고요. 또한 미국이 중재를 하더라도 결국 중재하는 이 기업에 대한 강제 이행을 한국 정부가 현행 고수하지 않고 네.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처리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한일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계가 정립되어 가야 할까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교 문제는 외교로 푸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네. 이른바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야말로 한일 관계의 가장 바람직한 이상적인 모델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네. 이 김대중 오부치 모델에서 많이 이탈해 왔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김대중 오부치 모델의 정신에 근접하는 새로운 한일 관계가 정립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외교 문제는 외교로 풀자라는 오승용 킹핀 정책 리서치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달 27일에 발생한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실시된 특별 점검에서 위반 사항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광주시는 감성주점 7곳과 유흥주점 7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 안전점검에서 불법 증축과 용도 변경 등 46곳 총 8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점검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난 시설에 대해서는 9일까지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내부 점검을 하지 못한 23곳은 추가 점검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광주 세계수영대회가 치러진 지난달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4명이 숨지고 96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사망은 33%, 부상은 10% 감소한 수치입니다. 경찰은 세계수영대회 기간 동안 사고 다발 지점 262곳에 교통경찰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집중 관리한 효과로 분석했습니다. 태양광 시설 허가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장흥군에서는 거액을 들여 만든 농지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주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유명한 장흥군 유치면 옥녀봉 인근 야산 능선입니다. 축구장 2개 크기가 넘는 면적의 농지를 둘러싸고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지난해 8월 태양광 시설 개발 허가가 나면서부터입니다. 주민들은 동식물 식생이 좋은 지역의 환경 훼손은 물론 전남 서남권 식수원인 장흥댐에 오염물질이 흘러들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최상류잖아요.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장흥댐으로 들어가면 그 장흥댐 물은 이미 오염이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허가가 난 땅은 장흥군이 관정과 수로를 설치하는 등 수억 원을 들여 조성한 대체 농지입니다. 장흥댐 건설 과정에서 수몰 지역에 포함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만든 농지에 태양광 시설 허가를 내준 겁니다. 게다가 도로 하나를 두고 표고버섯 등 다양한 농작물 경작을 하고 있는데도 주민들조차 제대로 모르게 허가가 나면서 더욱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잠시 고려가 너무 100%입니다. 사람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온 천지 산이 다 태양광으로 덮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장흥군은 대체 농지가 태양광 시설 부지로 바뀌는 건 아쉽지만 위법이 아닌 상황에서 허가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흥군의 해명에도 허가가 난 땅은 당초 전임 지역농협조합장의 소유로 태양광 허가를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는 등 특혜 의혹이 더해지면서 파문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무안공항의 국제선 이용객 증가율이 전국 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안공항을 이용한 해외 여행객은 35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13만여 명에 비해 166%가 증가해 전국 국제공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동안 일본 정기 노선이 늘면서 무안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대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하반기 무안공항 이용객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양항의 물동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1억 5,441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4.4%가 증가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해 동기 대비 7.9% 늘어난 124만 TEU로 환적 화물이 28.3%, 수출입 화물이 2.1%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목포 신항의 자동차 전용 부두가 추가 확충되고 항만 배후부지 조성 공사도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40년까지 목포 신항 개발에 4,109억 원을 포함해 전국 12개 항만에 모두 42조 원을 투자하는 제2차 신항만 건설 기본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목포 신항의 5만 톤급 자동차 전용 부두 1선석을 추가 건설해 신항의 주력 화물인 자동차를 연간 50만 대 이상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예선과 부손
전용 부도가 신설되는 한편 신항 대체 진입 도로가 개설됩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광주클럽 붕괴 음주운전 뺑소니 3m 지하차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광주클럽 붕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광주 서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법으로 증축한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일이 있었죠. 천정과 철제빔으로 연결돼 있던 구조물이 사람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건데요.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수영대회 참가 외국인 선수 등 25명이 다쳤습니다. 새벽에 엄청 소방차 많이 갔는데 이거였어. 진짜 소름 돋아. 무섭다 진짜. 뉴스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이 사고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를 장악할 정도로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죠. 이런 상황에서 한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광주교대 앞 횡단보도 2명의 남학생이 거의 다 건널 즈음 눈 깜짝할 새 차량 한 대가 한 명을 치고 달아납니다. 이 차량의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인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사고로 축구를 잘하는 선생님이 되겠다던 대학생은 꿈도 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진짜 속상하고 눈물 나. 20살이면 너무 어린데 안타깝다. 사연을 들은 누리꾼들은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법이 생기면 뭐 하겠노. 진짜 차 다니는 도로는 조심해야 돼. 강화된 법에도 사고가 반복되다 보니 처벌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기도 했습니다. 수백억 원을 들여뚫었지만 소방차가 지나갈 수 없는 지하차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소방차가 드나들 수 있는 높이는 4.5m. 그런데 올해 9월 준공을 앞둔 광주시 광산구 소촌 지하차도의 높이는 3m로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다 보니 주민들의 반발을 샀는데요. 경사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소방차가 못 들어간다잖아. 대책을 찾아야 할 거 아니야. 치명적인 지하차도의 단점에 많은 누리꾼들은 하루속히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까지 허리 때문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자, 조용을 타고는 멀리 갑니다. 우중 왼쪽 쭉쭉 뻗어났습니다. 최영우 선수가 영의 행진을 깨트리는 솔홈런을 만들어냅니다. 시즌 자신의 15홈런입니다. 프리드리의 솔홈런으로 1점 앞서가는 기아입니다. 광주입니다. 강하고 김성미 잡았고요. 일어나서 1루에서 아웃입니다. 그래서 멋진 수비. 또 좋은 수비거든요. 뭐 수치상의 실책은 3개가 기록이 됐는데 결정적일 때마다 상대의 맥을 끊는 또 수비가 나오면서 몽치역 삼진. 기가 막힌 제구력입니다. 몸쪽에 꽉 찬 제구력. 변하고 맞춰봤는데 떼굴떼굴. 자, 1루는 비었어요. 양현종이 들어가면서 마지막 아웃카운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양현종 선수가 오늘 NC 다이노스전에서 완봉승을 거두면서 5위 NC와의 게임차를 6개 반차로 줄였고요. 올 시즌 또 최단 경기 기록이 또 이어졌고요. 광양 한가운데 위치한 여수시 묘도 주민들은 올해도 모기와의 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가축이 모기떼에 물려 잇따라 폐사하는가 하면 주민들도 몰려드는 모기들로 농산일에 차질을 빚고 잠도 설치고 있습니다. 강소영 기자입니다. 광양항 한가운데 위치해 여수 산단으로 둘러싸인 여수시 묘도동 묘도. 묘도 주민들은 올여름도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마다 마을에 창궐하는 모기떼 때문입니다.
풀숲을 가로지르자 숲풀 사이에서 햇빛을 피하고 있던 모기떼가 들끓습니다. 쉴 새 없이 달려드는 모기떼에 잠시도 움직임을 멈출 수 없습니다. 마을의 한 길가에 1분 동안 가만히 서 있어 보겠습니다. 해가 쨍쨍한 대낮인데도 불구하고 바지에 수없이 많은 모기들이 들러붙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기떼 때문에 농산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날이 좀 어스름 해 넘어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가고 좀 있으면 밖에 나오지는 못해요. 야외 활동을 못 하니까 정말로 이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이 마을인가. 최근에는 모기로 뒤덮인 염소들이 잇따라 폐사하면서 주민들의 공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모기떼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방역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때 모기떼의 원인으로 꼽혔던 광양항 준설토 투기장이 메워졌는데도 여전히 모기가 창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모기가 우리 묘대에 이렇게 많은지 그걸 알아야만 그에 대한 방역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고통을 안 느끼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담당 보건소는 모기떼 창궐의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다는 한편 지속적인 방역 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인이 뭐고 그런 걸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네요. 섬마을 주민들이 10년째 특별한 대책 없이 원인 모를 모기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소영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야영장 오수 처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다음 달 6일까지 100곳의 일반 야영장과 30곳의 자동차 야영장을 대상으로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설치와 발생 하수 적정 처리 여부 등 오수 처리 실태를 점검합니다. 한편 전남 지역에 등록된 야영장은 여수시가 12곳으로 가장 많고 22개 시군 가운데 목포시만 유일하게 없습니다. 전라남도가 제1회 섬의 날 주간을 맞아 오늘 10일 목포 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전남 귀여 작은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어촌계가 직접 도시민에게 자신들의 터전을 홍보하고 어촌계 가입 조건, 빈집, 일자리 등 귀여 귀촌 때 제공하는 어촌계 차원의 지원책도 소개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7년 전국 최초로 고흥에 청년 귀여가 어장 8건 565헥타르 규모를 승인했고 지난해 2월 귀여학교 개설 기관으로 선정돼 전남해양수산과학원 강진 지원에 귀여귀촌 도시민 교육 기반 시설을 갖춰가고 있습니다.